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 3차 유행. 술자리는 줄었는데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인데 확실하게 이제 3, 400명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며칠째 여기서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방역당국 지켜보면 신규 확진자 400명대 초반 나오고 있고요. 최근 뭐 3, 4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여요. 하나는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하면서 이 큰 확산을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임시 선별 진료소를 좀 활용해서 익명 선제 검사로 이 추가 환자를 우선 발견하니까 더 큰 그 감염 고리를 끊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아마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사람 간 접촉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동량이 많이 늘었나 보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자료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지난 주말 이동량 보니까 전주보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또 머무를 곳도 좀 생기고 또 갈 곳도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좀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이제 어떤 특정 식당에 몰리거나 집에서 모이거나 또 음성적으로 모이는 것들이 좀 줄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보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2월 설 연휴 명절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과 수도권발 그 감염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방역 조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최근 들어서 이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사람들이 뭐 밥 먹으러도 더 나가고 이제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그렇죠. 마시곤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유명 시사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이 네.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제 턱스크 하는 장면이 맞습니다. 있는데 자, 저거 말고 5인 이상은 사적 모임 금지돼 금지. 있는데 너무 네. 많이 모인 것 아니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거는 공적 모임이다 지금 네네. 반박을 하고 우선 있다고 하는데요. TBS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과예요.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 김어준 씨 본인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어제 관련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친 장면이다. 왜냐하면 세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옆 테이블에 있다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와서 서 있었고, 한 명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5명이 잠깐 모였고, 네. 본인은 이제 커피를 마시느라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커피를 내려놓은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묘하게 딱 저 화면에 잡히다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처럼 보였지만 네. 구체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잘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포구청에서 이게 그럼 방역 이 사례 수칙 위반인가 아닌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네. 현장 CCTV를 봤더니 5명도 아니고 7명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적 모임이 아닌 것 같긴 해요. 9시에 방송이 끝나고 9시 10분부터 9시 27분까지 17분간 7명이 모였다 헤어졌는데, 그럼 이제 방송 후 회의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숫자는 이걸 한번 정리해 네.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부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거기서 한다. 네, 7명 모여서 회의해도 네, 불법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니요,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에요?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 회의 공적 모임과 사적 모임을, 자, 카페는 관리자는 카페 주인이잖아요. 네. 혹은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 입장에서 모든 손님이 다 와서 우리 회의인데요. 그러면 다 놔둬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는 다중이용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래서 회의는 회사 회의실에서 5명 이상 모여도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닌데,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걸 뭐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나 서류가 없는 한 그것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 그렇게 생각에도 뭐 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불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네. 그냥 5인 이하 모이라는 거 그냥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적이냐 공적이냐를 따지기 전에요. 네.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다 떨어져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네네. 나중에 계산하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이 하더라. 그래서 네. 저 모여 있는 사람 다 합쳐봤더니 10명이 넘더라. 그러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칙을 보시면요, 나중에 조금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엄격하게는 6인 가족이 3명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았으니까 수칙 지킨 거 아닌가요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 엄격합니다.
자, 백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바백스 백신, 자,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백신보다 좀 장점이 좀 많은가 보죠? 예, 좀 발음이 헷갈립니다. 노바백스라는 회사에 있는 백신 제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기존 제품을 사오는 게 그냥 아니라 이제 노바백스사와 국내 기업이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기술을 이전받는 것에. 그래서 이제 생산과 물량 확보 이런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효과를 좀 볼 것 같고요.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관도 이 제품은 한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가능하니까 별도의 뭐 초저온 냉동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유통기한도 한 1년 되고요. 다만 이제 임상 3상 시험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효과성이나 어떤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 다른 백신과 비슷한 상황이 많고요. 하지만은 이 백신 형태가 한 20-30년 정도 전통이 있는 뭐 다른 뭐 B형 간염이나 뭐 에이즈나 뭐 인플루엔자 이런 백신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조금 더 다른 백신보다는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학교를 폐쇄를 했는데 그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이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피해는 오히려 더 크다. 네. 이런 논문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이런 논문을 냈어요. 예,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한림대 의대 의료진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낸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면만 봤을 때는 야 학교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표본이 120여 명밖에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적은 수로 연구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연구했던 시점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환자가 대상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단 감염의 형태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때 연구 결과를 지금 상황에 대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일 때는 당시에는 이제 특정 집단 감염을 막으면 됐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방역 당국이 늘 하는 얘기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옮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연구 결과가 적용 가능하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